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축구팀 훈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하루 종일 콘 세워놓고 하는 드리블 훈련? 운동장 10바퀴 뛰기? 팀원들끼리 11대 11 경기? 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팀 훈련한다고 하면 정작 무슨 훈련을 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 TV나 유튜브로 자주 접하는 건 콘 세워놓고 하는 반복적인 훈련이나 엄청난 체력 운동, 슈팅 훈련이나 경기 등이고 강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훈련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에게 축구팀 훈련이란 딱딱하고 지루한 분위기는 노잼, 이런 공식으로 자리 잡아 있죠. 물론 실제로 딱딱하고 지루한 분위기로 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축구팀의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교나 축구교실에서 이제 막 코치를 시작한 강사분들이나 방과 후 선생님들, 아니면 동아리나 조기축구팀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분들이 실제 축구팀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라서 다소 적절하지 않은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사람들에게 수업의 절반은 반복 기본기, 나머지 절반은 경기,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죠. 물론 축구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축구팀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훈련하면 더 좋을지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대간 2시간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훈련 세션 1, 훈련 세션 2, 미니게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축구팀은 워밍업, 훈련 세션 1, 2, 3, 그리고 전술훈련, 이런 식으로도 진행하고 되게 다양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틀만 보자면 워밍업, 훈련 세션 1, 훈련 세션 2, 미니게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간의 쉬는 시간, 설명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훈련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각 훈련당 대략 20분에서 2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같은 훈련을 20분에서 25분 이상 진행하게 되면 선수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서 훈련이 루즈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루즈해지기 전에 다른 훈련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며 훈련 진행 방식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 워밍업은 말 그대로 몸을 푸는 겁니다. 주로 동적 스트레칭과 코디네이션 등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하고 볼 돌리기나 레크레이션 같은 몸풀기 게임 등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본 훈련에 들어가는데 아주 간단한 훈련 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틀은 패스 드릴입니다. 선수들이 여러 군데에 서서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패스를 돌리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패스 감각, 움직임, 패스의 흐름을 읽는 능력 등 기본적인 팀으로서의 움직임을 익히는 겁니다. 이 패스 드릴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패스와 리턴 패스부터 3자 패스의 응용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스 드릴과 같이 슈팅 드릴도 진행합니다. 패스 드릴과 슈팅을 연결하거나 패스 드릴, 크로스, 슈팅으로 연결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 틀은 패스 게임입니다. 주로 접시 코너로 특정한 공간을 만든 다음 그 공간 안에서 정해진 규칙만으로 패스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대6 패스 게임을 한다고 가정하면 양 팀을 모두 도와줄 수 있는 조커 역할 2명을 투입하고 개인당 제한 터치 수는 3회, 한 팀이 패스를 10회 성공하면 1점, 조커 모두에게 패스를 성공하면 1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넣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팀의 레벨에 따라서 훈련 내용에 따라서 패스 게임장의 크기와 규칙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훈련을 할 때 위의 2가지 훈련들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고 가끔 포지셔닝 훈련이나 피지컬 트레이닝 등을 섞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바로 미니게임입니다. 대부분 동아리 축구팀이나 방과 후 축구교실 등에서 훈련 마지막에 주로 11대 11이나 운동장 전체를 쓰는 경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축구팀에선 이런 식으로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제 축구팀에서는 경기를 하려면 작정하고 날을 잡아서 진행하거나 가끔 훈련을 조금 진행하고 경기 시간을 길게 잡아서 하는 식입니다. 축구팀들은 일반적으로 훈련 마지막에 미니게임을 진행하는데 미니게임은 주로 운동장의 절반 크기나 운동장의 3분의 2, 4분의 1 크기 정도만 사용하는 작은 경기입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냐면 그날 훈련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실전 같은 상황에 접목시켜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제한적인 규칙을 통해 더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미니,
작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터치 제한이나 패스 횟수 제한 등 규칙을 넣었다가 나중에는 아무 제한 없이 실제 경기처럼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미니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장이 작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훨씬 빨라져서 자연스럽게 빨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판단 능력과 동작이 간결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미니게임을 하다가 나중에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좁은 곳에서 빠르게 생각하고 동작이 간결해졌는데 경기장이 커지니 공간에 여유가 생기겠죠. 상대팀의 압박도 조금 느슨해지겠죠. 하지만 본인의 상황 판단 능력과 동작은 빨라졌죠. 그럼 경기를 훨씬 여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미니게임 훈련의 핵심입니다. 훈련의 마지막을 무조건 정식 경기처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훈련의 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워밍업, 훈련 세션 1, 2, 미니게임입니다. 물론 모든 축구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축구팀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유스팀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K1에서 K4 리그 팀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훈련할 겁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유스팀부터 프로팀까지 전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조 코치 실습할 때 있었던 스페인 2부 리그 팀 알코르코는 U8세 팀들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하더라고요. 8살 애들의 훈련 프로그램이 프로랑 똑같은 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무튼 동아리나 취미 축구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